상시적 그 제도 개선 기구 같은 걸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조금씩 제도가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요. 이 제도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뭐 예를 들어 장애연금, 위종연금의 금액이 너무 낮은 거나 이런 보험료 지원에 그 실제로 지금 필요한 분들은 배제되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이제 보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5년마다 모여갖고 공부하다가 또 헤어지고 다시 공부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하고 이러니까 이게 좀 소모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최부심입니다. 공공운수 노조 국민연금 지부 오종원 국민연금 노조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오늘은 국민연금을 직접 납부하시는 그런 수급자분들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할 거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내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노동자의 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 지부 오종원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사실은 지금부터는 좀 통계로 대화를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국민연금 수급하는 분들이 전체 가입자 하신 분들 중에서 좀 몇 퍼센트가 되는지. 왜냐면 지난번에 네네. 연금에 대해서 분위기가 조금 좋아진 게 연금을 어쨌든 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네네. 하셔가지고 네네. 수급자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가입자와 수급자를 네. 직접적으로 좀 비교하기 조금 어려운 게 18세부터 가입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네. 보통 이제 20대 중반이나 이제 30대부터 이제 가입을 해서 만 59세까지 가입하고,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임의 계속 가입이라고 해서 60세 이후에 연금 받기 전까지 가입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네. 또 연금은 지금 현재는 만 63세부터 받고 있거든요. 네. 조만간에 또 만 64세 이렇게 늘어날 테고, 그래서 가입하는 시기와 수급하는 시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걸 그 수치로 직접 비교하기는 또 쉽지는 않습니다. 네. 국가에서는 연금 통계를 통계청에서 이제 지금 종합적으로 내고 있는데, 네. 2022년 연금 통계가 이제 그 작년 5월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보면은 네. 연금 가입자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민연금, 뭐 퇴직연금, 개인연금 다 뭐 직영연금까지 해서 가입자가 이제 2022년에 2,382만 명인데, 예. 그 중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제 2,162만 명 해가지고 가입자 중에는 국민연금이 이제 한 90% 정도가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적인 국민연금 가입률을 그 경제활동 인구 대비하면 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380만 명이라는 그 숫자가 결국에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한 80%라는 거는 한 20% 빠졌는데, 그 숫자도 거의 한 400만 명 된다는 얘기잖아요. 엄청난 인원들이 지금 경제활동 인구에는 조금 빠져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80%가 가입해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돈을 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본인이 원치 않아도 사실은 강제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네. 그 가입을 하고 있고, 지금 1월 기준으로 보면 이제 2,189만 명이 2,189만 명.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급자는요?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자도 통계청 연금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은 네.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제 435만 명으로 해서 만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818만 명 중에 네. 한 53%가 이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됩니다. 65세 인구 중에. 818만 명 중에서 600만 그러니까 명대 이제 정도가 받고 있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818만 명 중에 그 53.2%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네.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은 한 75% 정도 되고, 65세 이상 중에 연금 수급자 중에 65세 이상 중에는 한 절반 이상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63세부터 국민연금 받다 보니까 네. 시기들은 좀 다른데, 지금 25년 1월 통계 기준으로 보면은 842만 명 이렇게 해가지고요. 나이가 들어서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이제 696만 명이 연금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금 수급자의 개념이 뭐예요? 그 연금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연금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시는. 아까 네. 통계청 연금 통계는 이제 다 포함된 통계고요. 네. 국민연금만 따지면 네.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제 지금 707만 명이고요. 나이가 들어서 받는 그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네. 595만 명.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유종연금이 있습니다. 네. 유종연금이 한 100만 명 받고 있고요. 104만 명. 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노령연금, 유종연금, 장애연금 다 더하면 이제 한 707만 명이 네. 지금 이제 2025년 1월 기준으로 연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보시면 25년 기준으로 지금 거의 뭐 700만 명대 엄청난 그런 인구수가 받고 있는 거니까, 사실 국민연금의 그 수급자 풀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사실은 올해가
한국이 초고령 사회가 된 해잖아요. 네네. 그 초고령 사회의 개념이 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비중일 때를 말하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는 5,1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니까 전체 노인 인구는 1,000만 명 정도 되는 건데, 그 노인 인구 1,000만 명 중에서 어쨌든 이제 700만 명 정도를 커버하게 된 거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위상이 엄청난 건데, 미커버하는 노령 인구도 있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과거에 연금을 강제화하거나 아니면 연금의 도입 시점이 너무 느리다 보니까 그 과거에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에 연금 가입을 못하게 되면서 지금 연금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현재 기준으로도 어쨌든 300만 명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700만 명 중에 네. 지금 65세 이상 또는 63세 이상 분들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유족연금은 그렇죠. 유족연금은 뭐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일찍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좀 안 드시니까 젊은 분도 받으니까. 이제 네. 받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케이스가 많지는 않겠지만 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76세 미만 60대 70대 막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해서 이제 연금 받기 시작하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한 60에서 70% 정도는 이제 연금 수급으로 들어오고는 계세요. 네. 지금은 우리 제도가 도입이 너무 늦었다 보니까 과거에는 연금 수급률이 굉장히 낮았고 네. 지금은 한 60, 70%까지는 올라갔기 때문에 네. 국민연금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연금 미수급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이분들이 사실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많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전체적인 수급률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앞으로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구성을 보면은 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은퇴하면서 연금 받게 되는 케이스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연금의 수급률 자체는 이제 올라가는 예. 과정으로 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올라가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유럽보다 좀 낮은 걸로 돼 있고, 사각지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수급 가능성이 없는 분들도 지금 그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50대에 이미 계속 가입을 하더라도 연금을 못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분이 한 10%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계속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나라 연금이 뭐 40년 가입하라고 하지만은 18세부터 59세까지인데 18세에서 18세에 취업한 사람 있으면 뭐 손 좀 들어보시라고 제가 말을 해보고 싶고, 물론 뭐 우리 때 그 대학생 때부터 일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러면서 뭔가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는 가구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좀 은퇴가 빠른 경우가 있다 보니까 40년 채우는 게 이론상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40년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누가 40년을 하나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진짜 현실성 있는 수치인지 의심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이 소득 대체율을 계산하는 게 지금 우리가 43% 뭐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40년 가입했을 때를 그 네. 전제해서 그러니까 사직 쌓아가지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중간소득자를 기준으로 40년을 가입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40년을 가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네. 뭐 만 20세부터 뭐 59세까지 계속 뭐 가입을 해도 우리가 사회 진출하는 게 그 연도가 늦기 때문에 많이 가입해봐야 사실은 30년 가입하기도 쉽지 않은, 뭐 일부 정치인들은 뭐 40년 가입 기준으로 이 정도면 연금 수준이 괜찮은 거 아니냐 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뭐 200만 원 이상이 0.7% 받는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금액도 얘기해 주셨으니까 수급자가 약 700만 명대라고 한다면은 그 수급자는 전반적으로 연금액을 어느 정도 받고 계신 거예요? 그 연금 분포를 보면은 네. 그 우리나라 그 가계금융복지조사상의 소득 분포하고 좀 닮아 있어요. 저소득 쪽에 몰려서 네, 몰려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기 내려가는 때문에 거고요. 200만 원 이상 받는 분이 한 0.7% 0.7. 예, 되고 100만 원 이상 받는 분이 이제 12.2%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아니, 이제 그럼 0.7이고 12.2면 13% 100만 원 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80만 원 이상 받는 분이 이제 18.3%고요. 그러니까 80만 원 미만으로 받는 분들이 81.7%입니다. 그러니까 82% 가량이 80만 원 미만으로 지금 받고 있고, 60만 원 미만으로 받는 분들이 70%, 그리고 이제 40만 원 미만으로 받는 분들이 지금 50%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40만 원 미만으로 받고 있고 대다수가 80만 원 미만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거의 한 80% 정도 되는 사람이 80만 원 밑으로 받고 있다? 네네. 그럼 80 이상 받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한 20%밖에 안 되는 거고, 네네. 그 중에서 100 이상 받는 게 12%고 200 이상 받는 거는 0.7이라고요?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연금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렇게 고령 인구의 연금 소득액이 너무 작다는 것이 우리의 그 노후 빈곤율이랑 연결되는 거죠. 네네. 그럼 나중에 연금 수급액은 이제 좀 늘어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예측이 되는 겁니까? 실질 가치로 사실은 분석을 해야 되고요. 네. 명목 가치가 계속 늘어나겠죠. 네. 명목 가치는 뭐 늘어나겠지만 실질 가치로 보면은 더
그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함을 하네. 그 예전대로 그 소득 대체율이 2028년까지 40%로 깎이는 방식으로 계속 종전대로 갔다면은 네. 더 줄었을 거고 아, 지금 이제 43%로 소폭 상승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실질 소득 대체율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지금 현재가 한 24% 정도 되는데 네. 가입 기간을 반영한 네. 실질 소득 대체율은 24%인데 원래는 그게 실질 소득 대체율이 20% 22%까지 막 깎여요. 근데 그게 22%까지 깎이진 않고 24% 정도로 이제 유지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연금을 또 국민연금 말고도 다른 여러 직영연금들이 또 있잖아요. 네네.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연금 제일 0.7%도 220만 원인가 받는데 공무원연금은 평균밖에 안 된다. 뭐 해서 가장 비교가 되는 게 공무원연금이고 공무원연금 말고도 사학연금도 있고 군인연금도 있는데 네네. 이런 다른 연금들은 현재 평균 수급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사실 데이터가 잘 공개는 안 되고 있고요. 국정감사나 이렇게 해서 공개했을 때 이제 네. 뭐 평균액이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제가 그래갖고 오늘 이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나왔던 그런 보고서들을 좀 봤는데 네. 이제 2023년도에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이제 국민연금과 특수직영연금 비교 연구한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은 2022년 기준으로 그 각 연금의 신규 수급자 기준의 평균 가입 기간이 네. 국민연금은 19.2년이었고요. 네. 군인연금은 28년이었고 길구나. 공무원연금은 32.3년, 사학연금은 29.6년. 그러니까 직영연금들은 거의 30년 가까이에 이제 가입이 돼 있고 네. 국민연금은 20년 가량이다. 이렇게. 일단 이것만 들어도 예. 일단 그런 직영연금은 다 그 블럭을 30칸 쌓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은 19칸 쌓았고요. 금액이 지금 벌써부터 차이가 나네.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2023년에 공무원연금인 국민연금인 산식에 따라서 연금이 계산이 되니까 산식에 따라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 당시에 이제 국민연금 평균 소득 월액은 이제 268만 원이었습니다. 네네네. 평균 소득 월액을 네. 베이스로 A 평균 해가지고 하는 그다음에 거죠. 이제 그 빚값은 네. 생애 평균 소득은 똑같이 400만 원으로 오케이. 이제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네. 똑같은 소득 400만 원 소득으로 30년 가입을 했을 때 똑같은 네. 소득으로 30년 가입했을 때 비교해 보니까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율이 이제 25.2% 연승률이라고 해서 네. 1년 가입할 때마다 쌓이는 금액 그 소득 대체율이 0.84%였고요. 예상연금은 한 1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네. 이제 똑같은 조건으로 공무원연금으로 했을 때는 두 가지 방식이 나오는데 공무원연금은 이제 연금 그 계산 방식이 좀 바뀌어가지고 예. 신방식으로 하면은 이제 283만 원이 나오는데 조항이 있어요. 연금 개혁 이후에 구방식보다 많아지면 안 된다 뭐 이런 방식이 있어가지고 옛날 방식으로 하면은 한 228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은 57%가 되고 연승률이라고 해서 1년 가입할 때 쌓이는 연금 소득 대체율은 1.9%로 이제 계산이 더블이 돼서 넘어가네요. 이게 더블이 넘어가는 그 원인은 네. 공무원연금의 그 평균 기준소득 공무원연금도 A 값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이 이제 544만 원이어서 이제 그 저희 A 국민연금 값이 차이 나서 270만 원 안 예. 되는데 공무원연금은 540이니까 일단 여기서 두 배네. 거기서 이제 네. 좀 차이가 났었던 거고.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어림 잡아서 계산을 했던 네.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연구원에서 국민연금 연구원에서 이제 분석한 값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400만 원 기준으로 분석한 값을 보면은 국민연금은 98.1만 원이 나오고 네, 비슷하네요. 예, 공무원연금은 224만 원이 나와요. 되게 비슷하네요. 예, 그리고 사학연금은 223만 원, 군인연금 228만 원. 예를 들어 400만 원 똑같은 소득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은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은 이제 220만 원대가 나오고 네. 국민연금은 100만 원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결국 직영연금을 뭐 깎자 뭐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직영연금에서 활용되는 값 대비해서 국민연금은 진짜 너무 보수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숫자들이 들을 때마다 막 화가 나 이제 국민의 일환으로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공무원들은 이제 기준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돼 있지만 이제 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하다 보니까 네. 우리 가계금융복지조사상의 이제 소득 분포 자체가 네. 저소득에 많이 몰려 있고 반영이 된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도 그 소득 하위가 훨씬 더 많은 것처럼 연금의 그 소위 평균 가격인 A 값이 낮아지다 보니까 게다가 연금은 단수 쌓는 것도 저희가 연금 블럭을 쌓는다는 게 결국 가입 기간이 길어야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그 수급자 통계 중에서 연금을 또 연기해서 받으면 어쨌든 그 칸이 더 쌓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칸을 더 쌓는 분들도 좀 얼마나 계실까요? 지금 연기연금이라고 해서 원래 받는 시점보다 지금 63세부터 받아야 되는데 예. 63세부터 안 받고 뒤로 늦춰서 받겠다는 거죠. 네. 그 1년 늦출 때마다 7.2%가 가산이 되는데 네.
예전에는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이제 만 60세였고 그게 네. 이제 좀씩 이제 62세, 63세까지 이제 늦춰진 거고 앞으로 이제 65세까지 늦춰질 건데 네. 지금 현재 국민연금 연기연금을 받는 분들은 그 연금 받는 분 중에 나이가 들어서 연금 받는 게 노령연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595만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595만 명 중에 14만 명이 연기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제 3% 정도, 예, 2.몇 그 퍼센트 2.38% 정도 됩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시는 분이 아주 많은 건 아니군요. 사실은 대부분 그 연금을 빨리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소득 활동을 하면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사실 숫자가 많지는 않겠죠. 네. 뭐 595만 명 중에 14만 명, 2.38% 정도만 지금 이제 연금을 받고 있고 그 연금을 받는 분들은 네. 연금 액수가 좀 굉장히 높죠. 예. 더 많이 쌓았으니까요. 그럼 반대로 조기 수령하는 분도 계세요? 예, 조기 수령하는 분들은 이제 지금 595만 명 중에 이제 95만 명, 한 100만 명 조기 수령이 정도가 훨씬 많네. 예, 100만 명 정도가 받게 되고 한 16% 정도가 됩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이재명 후보 공약을 보면은 국민연금 받는 거를 어째 만 63세부터라고 하셨으니까 평균 한국 나이로 65세라고 치면은 60에서 65세까지 빈칸이 되잖아요. 네네. 은퇴를 60세 언저리 해버리면은 그 연금 소위 말하는 공백기가 존재하는 네네. 건데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연금을 오히려 연기 연납하면 더 쌓는 게 아니고 그냥 더 조기 수령해버리면 연금을 더 쌓지도 못하니까 연금 액수도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조기연금이나 연기연금은 네. 계산을 할 때 있어서 이제 네. 이분이 생애에 이만큼 생애 연금 총액을 받는다고 치면은 네. 빨리 받아버리면 이게 이제 형평성 있게 하려면은 그 폭을 낮춰야 되겠죠. 네. 그래야 이제 전체 합산한 금액이 원래 수급 시기에 받는 금액과 유사하게 될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연기는 뒤로 늦추니까는 금액을 높이 네. 그 두꺼워지는 거죠. 두껍게 드려야 높아지는 건데. 전체적인 크기가 네. 비슷해질 건데 네. 조기나 지금 연기나 원래는 1년에 6%를 해야 되는데 네. 연기는 6%를 하는 게 아니라 7.2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인센티브가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하는 사람들은 수리적으로 좀 더 유리하게 설계는 해놨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래서 연기는 최대한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연기는 최대 5년을 하게 네. 되는 건데 예전에 60세부터 받으면 65세까지 연기를 했다가 만 65세부터 받게 되는 거는 그거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만 63세부터 받거든요. 네. 근데 이걸 또 5년 5년 연기하면 이제 보이네요. 만 68세부터 받아야 예, 돼요. 예. 그러니까 70부터 70부도 받게 되는 건데 뭐 물론 이제 요즘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해서 그렇긴 하지만 이게 쉽게 결정할 수는 또 쉽지는 않죠. 사실은.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연금의 그 연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연금 상속 얘기도 하게 되는데 아까 상속연금 받으시는 분이 100만 명 정도라고 하셨었죠? 유족연금을 네.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사실은 상속이라는 것은 네. 민법에는 상속이 있지만 이제 국민연금은 뭐 상속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국민연금은 이제 법에 정한 이제 지급 사유가 발생이 되면 그냥 지급이 되는 건데 유족연금이라는 것은 국민연금을 받다가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국민연금법상에 이제 유족이 있으면 뭐 배자부 손자 저희들은 하는데 이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연령 요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족이 있으면 이제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거가 이제 뭐 일반적인 관념으로 봤을 때 이게 연금이 상속된 것 같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러면은 연금을 내가 납부한 연금을 갑자기 뭐 내 자녀한테 이렇게 뭐 정말 실질적인 상속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돌아가시면 상속도 돌아가실 때 나오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가입 중에도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네. 가입 중에 돌아가시면은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상의 유족은 아니고 민법상 유족이 아니라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배우자는 바로 해당이 되고요. 네. 그 남편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가정하면 이제 아내분이 이제 그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거죠. 아내분이 없다. 네. 근데 자녀는 있다. 자녀가 만 25세 미만이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거고 만 25세까지만 받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노후 중에는 아니면 또 그 불의의 사고로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장애 부분도 다루고 있습니까? 국민연금 가입 중에 뭐 다치거나 사고를 입어서 이제 노동 능력이 상실되면 노동 능력의 상실 정도에 따라서 그 장애연금이 지급이 되고요. 평균적으로 장애연금은 한 52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장애 그 급수가 좀 있습니다. 노동 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서 1급, 2급, 3급으로 되어 있는데 네. 장애 정도가 심한 1급은 이제 70만 원, 평균액이 70만 원이고요. 2급은 57만 원, 3급은 42만 원 이렇게 받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유족연금은 평균액이 36만 원입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수는 많지는 않네요. 네네. 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의제 가입 기간이라 그래가지고요. 네. 뭐 예를 들어 사람들이 갓 가입해갖고 한 1년 만에 막 돌아가셨을 때 그때도 유족연금은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때는 국민연금은 20년 가입했다고 치고 그 금액에 유족연금은 이제 뭐 60%, 뭐 50%, 40% 이런 식으로 꼽혀갖고 연금을 주게 됩니다. 최초에 연금 제도가 출발했을 때는 소득 대체율이 70%에서 출발했는데 이게 40%로 급격하게 깎았잖아요. 그 깎는 과정에서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도 당연히 20년 가입 기준으로 그 금액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당연히 깎였을 텐데 이거에 대한 보완 조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셔도 장애연금 평균액 52만 원, 유족연금 평균액 36만 원 이렇게 하면 사실 이게 생활이 불가능하죠. 생활이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그 결과가 좀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대선 후보님들이 보실진 모르겠지만은 유족연금, 장애연금은 금액을 좀 높여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연금 구조개혁 안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구조개혁 얘기를 하니까 어차피 저희 4.16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 포함되지만은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연금 얘기를 할 때 크레딧 얘기 또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물리적으로 우리 국민연금을 40년 가입하게 하는 거는 현 한국 그 교육 구조에선 불가능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초기 취업 연도 자체가 어떤 남자가 벌써 막 30세가 넘고 있기 때문에 근데 30년을 할 수 있지만 뭐 출산이든 육아든 여러 가지 군인이든 다양한 부분에서 그 크레딧을 많이 주는 형식으로 하면은 그 소위 10칸 정도 더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취업이 안 된 분들이 보면은 이제 20대 그리고 50대에 이제 좀 사실 직업상의 이제 불안정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20대와 50대에 대한 뭐 좀 집중적인 그런 이제 가입기간 지원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도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제도는 있는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가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처음 출발했을 때보다는 제도가 많이 축소가 됐어요. 종전에는 그냥 회사 다니다가 이제 사실 불안정 노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회사 다니다가 막 갑자기 회사가 망하거나 막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또 다른 회사를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불안정 노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는 신규 가입자만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직전 1년간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어야 지원을 받도록 해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소득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도 원래는 1조 넘게 지원하다가 막 8천억으로 줄어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깨알같이 뭐 점점 축소하는 방향으로 좀 계속 왔기 때문에 진짜 이 국가가 50대 이후에 그런 어려운 가장들 또 뭐 20대 청년들도 사실은 요즘에는 안정적 일자리보다는 저소득과 불안정 비정규 일자리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소득이 낮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그 지원의 대상과 지원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의 또 지원 기간 이런 것들 좀 늘리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소득 그 사업장 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만 지원이 돼요. 사실 10인 미만이나 30인 미만이나 이게 뭐 다 영세한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이 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실업 크레딧도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우리가 보험료를 내도록 돼 있어요. 자기가 보험료를 내야 국가가 이제 또 보험료를 지원하고 뭐 이런 본인이 내는 거는 월 15,000원인데 뭐 15,000원을 내는 게 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작은 금액이지만 그것도 이거를 개인이 내라고 하니까 사실은 실업인데 실업 기간에 이거는 다른 나라들은 좀 국가가 다 해주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그런 부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제 농어민 국고보조를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이거는 한도 지원 기간 없이 이제 지원을 하는데 저소득 지역 그 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는데 요거는 생애 최대 12개월만 지원을 해요. 저소득인데 생애 전생에 최대 12개월만 해요. 네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가입 기간 지원 기간이 굉장히 짧고 또 지원 그 수준도 좀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전에는 납부 재계자한테만 됐었어요. 그 지역 가입자 중에서 이제 납부 재계 다시 국민연금 보험료 내는 사람한테만 해당됐었는데 성실하게 내고 있는데 저소득 뭐 영세한 그 자영업자분들은 오히려 자기는 성실하게 내는데 나는 지원 안 해주고 새로 내는 사람한테만 지원해 주냐 뭐 이런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번 모수개혁 때 전체 지역 가입자로 확대하는 것으로는 바뀌었기 때문에 소득 공백기 특히 불안정 노동이 많이 있는 이제 50대랄지 20, 30대 청년분들이 이런 제도들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20대, 30대만 취업대란인 것이 아니라 사실 요즘에는 50대, 60대들도 되게 굉장한 취업대란인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어디서 모처에서 이제 사람을 뽑는데
원래는 평소에는 한 번도 오지 않는데 그냥 50대 이상에서 15명 이상 넣어가지고 깜짝 놀랐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커리어 스펙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렇잖아요. 한국이 한 회사에 가장 오래 다닐 수 있는 게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민간 쪽에서는 13년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연금도 지금 평균이 한 19년 하신 거, 물론 나중에는 국민연금도 한 25년, 30년 이신 분들이 계속 올라가겠지만은, 근데 지금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근속연수를 많이 채울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근데 근속연수를 채울 수 없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연금 칸수가 너무 낮고, 연금 칸수가 낮은데 또 여기서 조기 신청을 하고, 그럼 조기 신청을 하면 또 희석이 돼버리니까 칸수가 한 네다섯 칸 더 낮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정말 국민연금이 어쨌든 제도는 존치하지만은 그 제도를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소득이 내려가게 되는 이 악순환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고쳐야 될 게 사더미 같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게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제 5년마다 재정 개선하면 그때만 뭐 제도 개선 논의를 하고 또 5년 후에 제도 개선 논의하고 막 그래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4차 재정 개선 2018년 과정부터 쭉 같이 봤는데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 학자분들 또 이렇게 해서 모였어요. 모여서 이제 공부하다가 이런 거를 바꿔야 됩니다라고 발표를 하고, 근데 실제로 이게 실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이어지긴 굉장히 어려웠고 또 5년 후에 다시 모여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한지 이번까지 해서 5번이 된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은 대선 후보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상시적인 연금 제도 개선에 논의하는 상시적 그 제도 개선 기구 같은 걸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조금씩 제도가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요. 이 제도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뭐 예를 들어 장애연금, 위종연금의 금액이 너무 낮은 거나 이런 보험료 지원에 그 실제로 지금 필요한 분들은 배제되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이제 보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5년마다 모여갖고 공부하다가 또 헤어지고 다시 공부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하고 이러니까 이게 좀 소모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도 개선, 특히 법이나 이제 예하 법령들 그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걸 개정할 때 보면은 그 개정안을 낼 때 그 키보드를 잡고 있는 공무원이 있어요. 그 공무원이 키보드를 잡으면서 진행을 하는데 관련된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특히 국회의원들요. 왜냐면 일단 소위가 운영이 되니까 그 소위가 운영될 때 공무원들에게 되게 끌려가요. 왜냐면 공무원들은 거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게 너무 오래 있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은 자기가 받았던 그 소위 상관이라든가 그 정부의 전반적인 방침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개혁할 생각이 없으면 그냥 개혁 안 하는 걸로 가고, 여기서 막 끌려가는 게 되게 많거든요. 언론에 알려진 회의에서는 뭐 장관 똑바로 하세요 이거지만은 그 밑으로 소위에 들어가면은 장관이 왕입니다. 그냥 공무원 출신 장관이 왕이고, 그다음 거기서 차관이나 실무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데이터 다 있잖아요. 거기는 데이터 다 있고 여기 데이터를 토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연금개혁이든 무슨 개혁이든 정말 하려면은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그 이슈에 딱 달라붙으면서 동등한 레벨에서 이제 논의가 돼야 되는데, 보여줄 때는 막 개혁하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장관도 그 앞에서는 예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들어가가지고는 안 하는 겁니다. 현재 그 현행 구조상에서 좀 회의적인 게 공무원분들은 이제 2, 3년마다 계속 로테이션을 하거든요. 로테이션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전문성 있게 이 하나의 이슈를 계속 볼 수는 없어요, 이거를. 다른 나라들처럼 이제는 좀 제도와 관련된 것은 좀 전문가들이 붙어서 한 10년 이상 이렇게 좀 한우분을 좀 파는 그런 식으로 장기 근속하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역시 제도는 결국 그 제도를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바라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은 뭐 간단하게 수급자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연금 시리즈를 조금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연금 제도의 기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주제를 다뤘었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수급자에 대한 얘기도 다루면서 했는데, 수급자 시내에서 오히려 더 많은 연금의 자잘했지만 중요한 그런 개혁의 얘기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를 시리즈로 다루면서 우리 채널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채널에 댓글이 바로 달리더라고요. 채부심 뭐 정치하냐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미 유튜브가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제가 정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직업 정치인은 아니지만은 채널이 갖고 있는 그런 성향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 뭐 정권이 잘 보려고 노력한다고 이러면서 저를 막 엄청 하더라고요. 또 뭐 노조위원장을 데리고 왔다고. 아니 그러면 노조위원장을 데리고 오지 뭐 현직에는 뭐 대리를 데리고 오냐? 제가 이렇게 되게
강하게 하고 싶은데 어쨌든 저와 함께 또 여러 시간 동안 고생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끝으로 연금과 관련해서 아까 어쨌든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일반 구독자도 있지만은 뭐 이런 채널을 내가 이렇게 찍었다 해가지고 저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뭐 정치권이 됐든 어디가 됐든 영업을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뭐 소위 권력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연금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 이 제도 자체는 이제 가입 기간이 되게 중요한 제도고 벽돌 쌓듯이 계속 이제 가입 기간 중에 이게 쌓아서 이게 제도가 완성되는 제도고 그 급여의 이제 지급 수준이나 이런 거는 수급 시기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가입 시기에 이미 완성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달드리는 부분들 잘 활용하셔서 이런 지원 제도나 이런 것들도 놓치지 말고 좀 잘 활용하시고 네. 최대한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 늘려서 이제 금액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삶이 어려워서 또는 이제 회사의 주된 사업장에서 나오시고 연금 수급 시기까지는 너무 멀어서 이제 조기연금을 신청하시거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말씀드린 대로 조기연금 평균액은 한 7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연금 맞벌이를 하면 좋겠지만은 네. 또 외벌이로 연금만 받고 있는 분들 많으시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뭐 사실 연금이라는 게 지금 현재는 충분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현실들을 이게 이제 연금 받고 있는 분들은 이걸 체감하실 거고요. 앞으로 이제 연금 받으실 분들은 이제 본인의 이제 그 미래로 다가오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연금을 잘 활용하시고 좀 잘 지켜나가는 그런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요즘 젊은 분들이 연금 뭐 분리해라 아니면 연금 가입을 개인이 뭐 내가 다 할 수 있게 해라 하지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노후 준비를 한 번에 하려고 그러면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30년이나 40년에 걸쳐서 미세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미세하게 하면 결국 그게 쌓여가지고 노후 때 나에게 보험처럼 보험료 받듯이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걸 안 하게 되면 나중에 30년치를 한 번에 쌓아야 되고 그건 이론상 굉장히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부를 반강제적으로라도 저축해놔야지 그걸 안 쓰게 되는 건데 그것까지 찾았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도나 이런 부분은 뭐 저를 포함해가지고 연금 제도 개선 개혁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뭐 국회의원이든 누가 됐든 장관이든 그런 사람들 멱살을 잡아서라도 연금 제도 개혁을 하겠지만은 개별로 연금 제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 연금 제도가 어쨌든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노후 소득의 코어라는 거를 이해하고 이거를 비토하지 말고 이걸 어쨌든 더 강대하게 살리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너무 그 소위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막 그런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저도 젊었을 때가 있었는데 젊었을 때는 그렇게 다 맞아 보이는데 또 한 10년만 지나가도 또 다 다르게 체감이 되는 게 있거든요. 마치 군대를 가기 전에 군대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이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바뀌는 것처럼 연금도 똑같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국민연금 지키는데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 시리즈 동안 고생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인연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